지난 주말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바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이었습니다. 법원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차례에 걸친 1억여 원 뇌물수수와 대장동 사업에 따른 400억 원대 배당금 약속 등 정 실장이 받는 혐의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된 셈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일도 방해할 것입니다. 예측가능의 위기인데 한 유족들 말씀처럼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토로하고 갔습니다만 결과는 구속.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지난해 9월에 처음 이 대장동 게이트가 언론에 불거졌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그냥 합리적 의심. 그게 이제는 마지막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엄청난 수천억 원의 돈을 몇몇 일당들이 헤쳐 먹었을 때 그것들을 최종 결제했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이 안 돼 있겠느냐. 이미 2014년 성남시장 재선, 2018년 도지사 선거, 그다음에 2022년 대선이라고 하는 굵직굵직한 선거를 위해서 일단 성남시장이 됐을 때부터 유례동 사업을 가지고 한번 모의 실험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 봤죠. 그리고 재선이 된다면 대장동 게이트를 해서 또 수천억 원짜리를 만들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특혜를 줘서 했던 거고 그 두 가지 사건에 이재명 시장이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검찰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렇죠. 대장동으로 벌어들인 수천억의 이익 중에 세금 떼고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다. 그것이 이들의 세계관인 겁니다. 그럼 이걸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428억은 유동규 것이다라는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이건 유동규랑 김용이랑 정진상 거야. 최근에 업그레이드 했어. 저쪽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사실을 여기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거는 게다가 대선 자금으로 썼으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되어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예? 결국 모든 돈의 흐름은 유동규까지 멈춰 있고요. 그 다음으로 김용과 정진상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아직 뭐 나오는 물증이 하나 없거든요. 물증. 이것은 검찰의 책임이지 저희가 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겠는가. 구속영장이 재판부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게 되는 대장동 일당들의 입들이 거의 하나로 일치되고 있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포인트가 예.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날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는 과정 속에서 휴대전화를 버리고 통화했던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정진상 실장이 연루돼 있었던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이걸 다 묵사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민주당에서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으로 옮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에 당선되고 난 뒤 여기에 해당돼 있는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등 측근들을 전부 당의 요직에 배치시킨 거죠. 우선 정진상 실장의 구속 사유는 뭐냐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 보면 그 수없이 이재명 대표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전혀 적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말로 그래 이재명까지 불법 대선장으로 연결돼 있지 않겠어? 라고 한 합리적 의심을 계속 국민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입식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증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